과거에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인생 앞에 홀로 선 젊은 그대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거를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오토 원비어 부모의 복수 앞에 홀로 선 살찐 그대에게 아프냐? 아프니까 인과응보다. 아프니까 사필 기정이다. 안녕하세요, 정옥임입니다. 오늘은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 청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공부 잘하는 미국의 20대 청년이 2016년에 북한을 관광하게 됩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그런데 느닷없이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17개월 동안이나 억류되어서 노동교화형을 받는데요. 결국 고문당하고 학대당해서 완전히 송장 상태가 된 후에 미국으로 겨우 귀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6일 만에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북한에서는 오토 원비어가 체제 전복을 기도했다. 모 교회와 짜고 북한 선전물을 파기하는 등 체제 전복을 기도했기 때문에 노동교화형을 내렸다라고 강변하지만 오토 원비어는 개신교도가 아닙니다. 유태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식중독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오토 원비어가 미국에 와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습니까? 정말 갑자기 관광을 갔던 아들이 결국은 죽음이 돼서 돌아온 것이니 이 부모의 이 절절한 원망과 그 애끓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오토 원비어를 인질로 잡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 전술도 매우 악랄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와서 협상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은 거의 송장이 다 된 상태로 오토 원비어를 미국에 보내면서 입원비까지 청구해서 23억 원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 기가 막힌 청천벽력 같은 마음은 아마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은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식을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토가 집으로 오는 여행을 완전히 끝냈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흐느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너희들은 인지를 잘못 골랐어. 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2017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토 원비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원비어 부모는 달랐습니다. 우선 아들이 사망하자 그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고객으로 있는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북한을 옥죄기 위한 대의회, 대행정부 로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에 아들 원비어를 고문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해서 민형사상 배상 책임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은 테러 지원국이라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북한은 교묘하게 2008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을 먼저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집어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정말 그 사력을 다
했겠죠. 원비어 부모는 원래 공화당원들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일에 미국의 상하원, 또 언론, 주지사 장관을 비롯해서 모두가 도와주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북한은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 유족들은 2018년에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소송 기간이 한 8개월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원비어 유족에게 북한이 배상을 하는 판결을 얻어냅니다. 배상 금액이 자그마치 5억 113만 4,683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현재 원화로 하면은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 안에 은닉되어 있던 북한 자금을 찾아냅니다. 자그마치 291억 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원비어 부모가 찾아낸 자금을 공개해도 된다라고 또 판결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닉된 자금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럼 원비어 부모는 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압류가 되면 나중에 설사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도 김정은이 이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왜? 압류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김정은의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원비어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의 돈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정은의 목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에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북한의 와이즈 어니스트 호라는 배를 압류를 해가지고요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각된 금액의 일부도 원비어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미 의회는 오토 원비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제부터 미국은 대북 제재를 더 확대할 뿐만이 아니라요. 만약에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라든지 또는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미국 안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고 계좌 개설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억제뿐만 아니라 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북한하고 자유롭게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제재를 피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테러 지원국 명단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북한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1987년에 카알기 폭파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북한은 테러 지원국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재 하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풀어달라고 미국에게 읍소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게 읍소를 하면서 2008년에 북한이 한 말이 걸작인 것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무부 고위 인사에게 우리가 87년에 카알기 폭파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테러를 지원한 적이 없으니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1987년 카알기 폭파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소위 좌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카알기 폭파 사건의 김현희는 가짜다라고 주장을 해갖고 한때 논란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카알기 폭파 주범인 김현희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라는 것을 북한 스스로 2008년에 자백하면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졌지만 오토 원비어의 사망으로 다시 테러 지원국 명단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라는 독재 정권의 폭압에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북한 정권이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부모가 전 세계에 가장 무섭다는 유태인의 뿌리를 가진 부모라는 사실도 북한이 간과함으로써 어쩌면은 김정은 정권을 가장 세게 흔들 수 있는 요인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심지어는 한국이 아니라 오토 원비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태인 사회가 얼마나 미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 명단에 집어넣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오토 원비어의 부모들이 그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많은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유태인 이익단체 그리고 유태인 그룹이 막강한 영향력과 노력을 기울였으리라는 상상은 매우 쉽습니다. 미국 사회를 백인, 앵글로색슨 그리고 개신교의 사회라고 하지만 유태인들이 전 사회 영역에 뿌리 깊이 펼쳐지는 그들의 활약을 보면은 정말 그 무시무시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제,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가장 쉽게는 코카콜라서부터 시작을 해서 21세기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뭐 구글 또는 뭐 오라클, 블룸버그, 페이스북, 또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이 사람들 다 유태인들입니다. 뭐 연예인들이라고 하면 뭐 스티븐 스필버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우디 알렌, 정치인은 너무나 많죠. 헨리 키신저, 매들린 올브라이트, 또 우리가 그 주식 헤지 펀드의 대표적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전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학계도 마찬가지죠. 아인슈타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태인의 영향력을 쓴 유태인 학자들, 정치학자로서는 뭐 스티븐 월트라든지 존 미어샤이머라든지 마크 레빈이라든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 학생과 교수 중에 30%가 유태인이고요. 미국 상원 100명 중에 10%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 미국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월가를 지배하는 사람들 역시 유태인입니다. 미국 맨하탄의 보석상들 중에 90%가 훨씬 넘는 숫자가 유태인이죠. 사실은 미국 뉴욕의 야채 가게도 다 유태인이 장악했었는데 그 야채 가게는 우리 한인들이 많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진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석상은 아직까지입니다. 그런 그 유태인의 네트워크를 아마 오토 원비어 부모들도 최대한 활용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정권 붕괴의 마중물은 오토 원비어다 할 날이 머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은 벌집을 쑤신 겁니다. 아마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비자금과 관련해서, 비밀 계좌와 관련해서. 과거에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인생 앞에 홀로 선 젊은 그대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거를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오토 원비어 부모의 복수 앞에 홀로 선 살찐 그대에게 아프냐? 아프니까 인과응보다. 아프니까 사필 기정이다. 이런 말을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북한에 납북된 우리 국민들, 또 북한에 의해서 총격에 그냥 쓰러져 버린 박광자 씨, 또 북한의 인권 유린에 지금 씨름하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작년에 오토 원비어 부모가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일정이 바쁘셔서 면담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오토 원비어의 사망, 그리고 그 원비어 부모의 이 눈물겨운 활동을 보면서 21세기 유례가 없는 고문 정권, 깡패 정권의 포갑하에서 그 인권이 주는 상징성, 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인권 변호사, 인권 운동가 많은데요. 그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인권 운동가인가? 당신들이 진정한 인권 변호사였는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과 땀과 피가 필요한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